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1948년에 나온 한 평론가의 글이 어떻게 미술계 전체를 뒤흔든 혁명을 설명해냈는지에 대한 겁니다.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에세이인데요.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림의 규칙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아주 흥미진진한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만약 그림에 딱히 주인공이 없다면 어떨까요? 시선이 딱 꽂히는 그런 중심점, 그런 게 아예 없다면요? 이 질문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을 알려면요. 먼저 아주 오래된 개념 하나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. 바로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젤화라는 건데요. 이게 대체 뭘까요?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말이죠. 화가들에게 그림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냥 벽에 걸린 창문 같은 거였어요. 이 네모난 틀 너머에 진짜 같은 3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마법 같은 환상이었던 거죠.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단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, 그 중심점을 향해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이 단단했던 전통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가들이 등장했거든요. 네, 바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. 인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 이젤화는 저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깊이감, 3차원 환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잖아요. 근데 모네 같은 인상주의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. 캔버스 전체에 그냥 비슷한 붓터치를 막 반복하면서 그림을 일부러 평평하게, 그냥 하나의 표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림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물감이라는 물질 자체, 그 질감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.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바로 이 지점을 짚으면서 이게 아직은 위기의 시작, 그냥 위협 정도였다고 말해요. 무슨 말이냐면 인상주의가 기존 규칙을 공격하긴 했지만 완전히 박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. 하지만요, 그들이 던진 이 위협이라는 공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한테는 엄청난 영감이 됐고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. 자, 시간은 흘러서 이제 1940년대입니다. 인상주의가 던져놓은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어받아서 훨씬 더 멀리, 훨씬 더 급진적으로 나아간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는데요. 한번 만나보시죠. 이 새로운 그림들이 가진 특징은요. 와, 진짜 혁명적이었어요.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그림의 시작도 없고 중간도 끝도 없어요. 여길 보세요 하고 시선을 끄는 중심점 같은 건 아예 없고요.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. 그림 전체가 그냥 비슷한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꼭 옆으로 무한히 계속될 것 같은 벽지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.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 붙은 이름이 뭐였을까요? 바로 올 오버 회화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잭슨 폴록 같은 작가들이 바로 이 스타일의 대표 주자인데요. 결국 인상주의가 이렇게 해볼까? 하고 살짝 위험만 던졌던 걸 이 사람들이 진짜로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버린 셈이죠. 아니, 그럼 대체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그림을 왜 그린 걸까요? 이 뒤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을까요? 그린버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. 여기가 또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. 이해하기 힘든 이 새로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버그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. 놀랍게도 음악이었어요. 당시의 현대 음악계에서도 똑같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. 거기서 다성음악, 즉 폴리포닉이라는 핵심 개념을 딱 빌려온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 음악을 보세요.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라는 건 12개의 음이 전부 다 평등한 거예요. 어느 하나가 주인공인 도 같은 으뜸음이 없어요. 돌아갈 집이 없는 거죠. 자, 오른쪽 그림도 똑같습니다. 올 오버 회화는 캔버스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중요해 하는 중심점, 그런 위계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원리, 모든 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. 그린버그는 이걸 등가성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. 그림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. 네, 바로 이게 전통적인 중심 개념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올 오버 회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좀 바뀐 거,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린버그는 이 올 오버 그림들이 어쩌면 이런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고 봤어요. 세상에 뭐 하나 특별히 더 중요하고 우월한 건 없어. 모든 건 다 똑같아. 이런 현대인의 감정 말이죠. 생각해보면 2번이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존의 모든 가치,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. 그런 시대의 불안함, 그런 감각을 예술이 예민하게 잡아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그린버그는 1948년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. 이 새로운 올 오버라는 게 나타나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이젤화라는 전통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.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거죠. 와,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한 선언이었어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중심도 없고 위계도 없는 그림. 이 엄청난 예술적 혁명이 과연 회화라는 장르를 끝장내버린 파괴였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낡아빠진 틀에서 예술을 완벽하게 해방시킨 위대한 한 걸음이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